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직선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그리고 만나는 경우를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까지 다뤘었죠. 우리 수학에서 위치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두 도형이 만나는지,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는지, 또 만나지 않는지 그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과 직선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임의의 직선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직선이 움직이면 이 직선은 원과 만나지 않겠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직선을 점점 위로 옮겨볼게요. 위로 옮겼을 때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아직도 만나지 않겠죠. 얘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는 원과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이 직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얘는 원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겠네요. 이 직선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직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처음에 만나지 않다가 한 점에서 만나다가 쭉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다가 결국에는 만나지 않는 위치관계를 가지게 되네요. 그럼 우리 이러한 위치관계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그림으로 확인했듯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즉 접한다는 얘기는 우리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얘를 식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식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임의의 원, 어떤 임의의 원도 우리 항상 원점에서, 이렇게 원점에서 멀리 있는 원도 우리 이 친구 평행이동 시키면 중심이 원점인 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의의 원을 가지고 올 때 중심이 원점인 원으로 가지고 와도 관계가 없어요. 중심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원의 사이즈, 즉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심은 원점인 원으로 가지고 와도 임의의 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반지름을 임의의 상수인 r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우리 임의의 직선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우리 직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총 세 가지 있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 즉 접하는 경우, 그리고 교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총 세 가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러한 세 가지 위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교점의 개수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우리 교점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점이라는 것은 대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연립방정식의 근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원도 만족하고 직선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보니까 우리 2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식, 주어진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y 자리에 y 대신에 mx 더하기 n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을 만족하겠네. 우리 이 친구를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여러분, 요 완전제곱 전개하면 m제곱 x제곱 2mnx 더하기 n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m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그리고 이 2배에 m 곱하기 n 곱하기 x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어진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우리 이 식의 근을 판별하면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는 것과 같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점은 x, y로 존재할 텐데 우리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 y도 하나씩 결정이 되겠죠. 즉, 우리 x의 근을 판별하면 곧 교점을 판별하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주어진 이 2차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m도 모르고 n도 모르고 r도 몰라서 다 모두 문자 형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d를 일반화해서 암기하는 건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2차 식만 만들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2차식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 직선을 여기에 대입해서 만들었죠. 이것만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 2차식만 만들어낸다면 m도 n도 r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값일 거니까 판별식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네요. 주어진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즉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d가 음수면 만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방법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겠네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얘랑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에 대입했죠. 대입하면 우리가 아까 유도한 이렇게 생긴 2차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x가 결정되면 y가 하나로 결정되니까 우리 x의 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요 3번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3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고 d가 0이라면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2번과 같은 그림이 되겠네요. d가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주어진 직선을 원에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을 요 y 자리에 대신 넣어주면 되겠죠. 대신 넣어주면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 친구 제곱해주면 완전 제곱 풀면 이렇게 되겠죠. 마저 정리해주면 2배의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이 친구 전체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 0이 되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구하면 d는 b제곱 즉 5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가 1이죠. c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25 더하기 8이니까 33이라는 값이 돼서 우리 얘는 0보다 큰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d가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근이 2개 존재하니까 교점이 2개란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잠시 영상 멈추고 문제 1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예제 1번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요. y는 꼴로 정리해 줄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죠. 우리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여기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에 얘는 y가 2개니까 여기 2개 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문제 1번에 1번, 2번을 모두 풀어보면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d가 0이 돼서 접하는 경우로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d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은 방법으로 모두 다 식을 풀어봤죠? 네, 그러면 우리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니까 y 자리에 y 대신에 우리 x 더하기 k를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대신 대입해주면 우리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완전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배 kx 더하기 k제곱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2x제곱 2배 kx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니까 판별식을 구해주면 4배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k제곱 빼기 4가 되겠네요. 우리 이 친구가 바로 d가 되겠죠. d를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배 k제곱에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d가 0보다 큰 걸 만족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0보다 클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배 k제곱이 마이너스 32보다 커야 하고 최고차항은 늘 우리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죠.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주면 우리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다 풀 줄 알죠? 2차 부등식 여러분 다 풀 줄 알죠? k제곱 빼기 8이 0보다 작네요. 주어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리 두 근의 사이 범위였죠.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2루트 2니까 근이 플러스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 두 개 있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사이 범위니까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면서 2루트 2보다는 작다는 값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예제 2번 모두 다 이해했나요? 아까 예제 1번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식을 구한 다음에 이 친구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판별식에 대한 부호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였네요.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요만하고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만하니까 이 친구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반지름보다는 D가 더 큰 경우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접하는 경우라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니까 D가 이렇게 생긴 경우겠죠. 그러면 D가 R과 같아지는 경우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반지름 R이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같다면 이 친구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만약에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이렇게 짧아지죠. 반지름보다. 즉 R과 D의 대소관계가 반지름이 더 긴 경우가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우리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는 더 작아져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의 중심이 바로 원점이었어요. 이 문제는 0,0이면서 반지름 2니까 반지름 2보다는 더 작아야겠네요. 0,0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작아야겠죠. 우리 이렇게 생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어진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꿨어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루트 x 앞에 있는 계수 제곱 그리고 y 앞에 있는 계수를 제곱하면 1 더하기 1이죠. 절대값 안에 0을 넣어주면 k만 남겠네요. 그러면 이 루트 2가 더 크네요. 절대값 k보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k가 2루트 2보다 작아. 여러분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으면 그 친구는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거 이해하고 있죠. 우리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니까 2루트 2보다 작으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2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사이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면서 2루트 2보다는 작다는 우리 첫 번째 풀이와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교과서에 꼭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교과서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깨끗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의 중심 C가 있을 때
만나지 않으면 우리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접하는 경우가 되면 d가 r과 같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바로 요 거리가 d가 되니까 d가 더 짧아지죠, r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나는 거리 쓰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우리 쭉 했던 방법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 2번을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시간을 조금 멈추고 우리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문제 2번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문제 2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풀어봅시다.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우리 주어진 식을 여기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y 자리에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 넣어줄게요. 주어진 식을 풀면 이거 제곱이죠? 풀면 여기서 4배의 x제곱이 나오니까 더하면 5배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kx 더하기 k제곱, 2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d를 구할게요. d는 16k제곱, b제곱한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c가 되겠네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접하려면 얘가 바로 0이 돼야겠죠? 그럼 우리 이 식을 만족하는 k는 바로 k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k가 풀마 루트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경우겠네요. 우리 같은 문제를 거리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접한다는 얘기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원의 반지름이나 아니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나 같아지는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 D와 R이 일치하는 경우겠네요.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원의 중심은 0,0이고 0,0과 직선, 이 친구를 이항시켜야겠죠? 거리 구하려면.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거리 D를 구하면 제곱하니까 루트 5분의 여기에 0 놓고 0 넣으면 절대값 K만 남겠네요. 이 친구가 바로 R인 1과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절대값 K가 루트 5네요. 절대값 K가 루트 5니까 K는 풀마 루트 5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과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2번 방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풀이도 짧고. 거리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면 2번 방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쉬운 풀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우리 2번도 풀어볼게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판별식 관점에서 본다면 D가 음수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우리 D와 R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야 하죠? 거리가 훨씬 더 멀어야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더 길어야겠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D가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게 음수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K제곱 빼기 5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우리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니까 우리 근이 이렇게 작은 근보다는 더 작고 큰 근보다는 더 큰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K가 루트 5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 d가 루트 5분의 절대값 k였죠. 이 친구가 반지름 1보다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값이 루트 5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네요. 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5보다 더 커야 하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아니면 루트 5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접해야지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그러려면 접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판별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d가 0이 되는 조건이겠죠. 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의 중심과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그 d가 반지름 r과 같아야겠죠. 우리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으로 우리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경우인데요. 세 번째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를 우리 세 번째로 다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m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n만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 y는 mx 더하기 n으로 둘 수 있고 접하니까 우리 이 친구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d가 0이 나와야겠죠. 우리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y 대신에 mx 더하기 n을 대입해주면 우리 m제곱이 나오니까 x제곱의 개수는 바로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2배 m 곱하기 n 곱하기 x가 생기고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네요. 이 식 어떻게 유도했냐면 우리 y 자리에 이 값을 넣었어요. mx 더하기 n을 넣어서 식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판별식 d를 구하면 이 d가 0이 돼야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식의 판별식을 한번 바로 구해 볼게요. b가 2배의 m 곱하기 n이니까 제곱하면 4배의 m제곱 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m제곱 더하기 1이죠. 이 친구를 전개해 주면 이거 전개는 따로 적어 볼게요.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4배의 m제곱 n제곱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4배의 m제곱 r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4배의 n제곱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4배의 r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소거되니까 우리 4로 묶어내게 되면 m제곱 r제곱 4r제곱 마이너스 4배의 n제곱이 되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를 r제곱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만 남겠네요. 중간에 작은 소가로가 있으니까 밖에는 중가로 처리해줘야겠네요. 근데 이때 이 d가 바로 0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d가 바로 0이 되어야 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모두 0이 되어야겠죠. 즉 n제곱이 바로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y는 mx 더하기 n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n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n제곱을 구했으니까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r제곱은 제곱수니까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마지막까지 정리해주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노란 박스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만 이러한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죠. 즉, 두 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왜 두 개 존재하는지 이해되나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주어진 원에 같은 기울기로, 즉 평행하는 접선이 두 개 존재하겠죠. 아래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바로 밑에 있는 보기 살펴볼게요, 여러분.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즉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죠. 공식이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m 자리에 2를 넣어주고 r 자리에 3을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공식에 넣어보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3번 여러분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문제 3번 다 풀어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주어진 원을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이 되겠네요. 즉 r이 루트 6이네요. 그리고 기울기 m이 1인 경우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루트 12는 2 루트 3이죠. 그래서 우리 2 루트 3으로 적어줄게요. 원에 접하면서 직선의 수직이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조건 여러분들 배웠었죠?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3y는 x 플러스 2니까 y는 3분의 1x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우리 3분의 1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는 게 우리 수직 조건이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루트 10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먼저 그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x1 또는 y1이 0이 되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만약 접점 중에 한 값이 0이 된다면 0, y1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접하려면 이 점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 즉 y1이 바로 반지름과 같아야겠죠. 결론적으로는 0, r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x1 또는 y1이 0이 되려면 우리 주어진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0,r 또는 0,-r r,0 혹은 마이너스 r,0처럼 이렇게 주어진 요런 직선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식으로 나타낸다면 우리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은 y는 풀마 r이고 요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은 x가 바로 풀마 r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x1도 0이 아니고 y1도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봅시다. 점 P가 접점인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접선이 되려면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 원의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과는 수직이 되도록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접할 때 조건 배웠었죠? 직선과 원이 접하면 각 OP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각 OPA가 90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배운 직선의 수직 조건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유도할 때 썼던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점 P가 x1, y1으로 주어져 있고 원의 중심이 0,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이때 직선 O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두 점의 기울기는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x1분의 y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직선 OP와 접선의 방정식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우리 이 친구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더니 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친구를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 그런 친구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역수를 취해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알게 되었으니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는 경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한 점 x1, y1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주면 기울기 y1분의 x1에 한 점으로 x1, y1을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얘를 다시 전개해주면 y1분의 마이너스 x1x 더하기 y1분의 x1 제곱 더하기 y1이 되겠죠. 아까 밑에 살펴봤던 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식이 y1, x1이 너무 복잡해서 그다지 간단해 보이지 않네요. 우리 얘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점 P는 접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바로 원위의 점이기도 하겠죠. 왜냐면 이 점 P가 바로 접하는 점이니까 원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요. 원위의 점이 되려면 주어진 점 P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 유도할 수 있겠죠. 네, 우리 그래서 일단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 제곱인 거 알아냈고 주어진 이 식을 정리해 줄게요. 분모에 y1이 있으니까 전체의 y1을 곱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2항을 2항시킬게요. 그럼 x1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라는 거 유도했으니까 이 친구가 바로 r 제곱이 되겠네요. 즉 우리 x 곱하기 x1 그리고 y 곱하기 y1은 r 제곱이라는 직선이 바로 접점이 x1, y1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역시나 우리 노란색 박스 안에 정리된 거 같이 살펴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우리 접점이 x1, y1인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x1 곱하기 x 그리고 y1 곱하기 y는 r 제곱이라는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1,3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리고 접점이에요, 바로. 접점 1,3에서의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x1x, y1, y는 r제곱이었으니까 x1이 1이죠. x 그리고 y1이 3이네요. x 더하기 3y는 r제곱이 10이죠. 그래서 우리 x 더하기 3y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접점이 루트 10,0인 경우에는 루트 10x는 r제곱인 10이 되겠죠. 즉 x가 루트 10분의 10이니까 x가 유리화시키면 루트 10이 되겠네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더 간단하게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문제 4번도 여러분들 한번 잠시 영상 멈추고 풀어볼게요. 문제 4번 다 풀어봤나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공식이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인 거였죠. 그래서 우리 x1 자리에 2를 넣고 y1 자리에 2루트 3을 넣을게요. r제곱은 16이네요. 양변 2로 나눠주면 x-루트 3y는 8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죠. 두 번째로 역시나 x1 자리에 0을 넣으면 3y는 9라는 식이 나와서 y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문제 4번 다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제일 마지막 내용인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언뜻 예제 3번 문제만 보면 앞에서 풀었던 접점이 주어진 경우랑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어진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주어진 점이 원 위의 점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점도 될 수 없을 거예요. 즉 얘는 원 밖의 한 점이 됩니다. 이 친구는 원 밖의 한 점이에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울기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접점도 지금 바로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모두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도 구해야 되고 접점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접점부터 먼저 접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을게요.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r제곱이 3이니까 3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3,0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정식이 3,0을 지나겠죠. 지나면 우리 수학에서 무조건 대입했죠. 3,0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3x1이 3이 돼서 x1이 1이 된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점P가 바로 접점이었어요. 접점은 원 위의 점이니까 이 x1, y1을 여기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3인데 여기서 x1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y1이 풀마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x1 자리엔 1을 넣어주고 y1 자리에는 풀마 루트 2를 넣어주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역시나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거 하나랑 기울기가 양수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 당연히 두 개 나와야겠죠. 여러분 예제 3번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되나요 혹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 P를 x1, y1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주어진 점이 지나요. 주어진 점이 아까 3,0이었죠. 주어진 점 3,0이 여기를 지나요.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r제곱도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3,0을 대입해주면 바로 x1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y1만 구하면 되겠죠. y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접점 P가 원 위에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요. 네, 여러분 점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을 만족해야겠죠. 이때 x1이 1이었으니까 y1 제곱이 2가 되니까 y1이 풀마 루트 2가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경우는 동일하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문제 5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 문제 5번 모두 해결해 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하고 우리 오늘 수업 마칠게요. 역시나 2,-4를 여기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말은 원 위의 점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니까 일단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접점 P를 x1, y1이라고 놓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성할 수 있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r제곱이 바로 2네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이 식을 누가 지나죠? 이 식을 그렇죠. 2,-4가 지나죠. 왜냐면 2,-4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그 직선 위에 얘가 있을 거예요.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에 이 친구를 대입하면 2x1-4y1은 2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접점 P는 바로 원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인 2가 되겠죠. 2번에서 구한 식을 정리하면 x1은 2배의 y1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x1 자리에 a를 여기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2y1 더하기 1의 제곱 y1 제곱은 2가 되겠죠. 이 친구를 전개해주면 5y1 제곱 더하기 4y1 더하기 1 마이너스 2는 0이죠. 즉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즉 y1이 5분의 1이거나 또는 y1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러분 y1이 마이너스 1이면 x1은 여기에 이 식에 넣어주면 x1은 5분의 7이 되겠네요. 그리고 y1이 마이너스 1이면 x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게요.
x1, x 더하기 y1, y는 2라는 식이니까 우리 첫 번째 경우부터 구해보면 x1이 5분의 7이면 5분의 7x 더하기 5분의 1y는 2가 되겠죠. 전체의 5를 곱하면 7x 더하기 y는 10이라는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우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2니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 5번 이해되나요? 우리 예제 3번과는 다르게 x1과 y1이 이 두 번째 식에서 소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찾아서 연립을 해서 x1과 y1을 구해주시면 돼요. x1과 y1을 찾으면 이 식에 대입해서 여러분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우리 공식이 뭐였죠, 여러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 x1, y1이 주어진 경우에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인 경우였죠. 그리고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제일 복잡했어요. 일단 접점을 둡니다. 접점을 둔 다음에 그 원밖에 한 점을 그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하죠. 그 다음에 접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x1과 y1을 찾아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접점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 들으면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여러 번 예제나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접선의 방정식까지 해서 우리 원격 수업 시간의 진도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연히 원격 수업 시간에 나간 진도도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지필평가에 당연히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 시간 과제는 뭐냐면 오늘은 수업 자체가 좀 길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과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딱 5문제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푼 거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그러면 건강하게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